안녕하세요. 일본PT 베트남입니다. 열심히 일만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어린 분들은 개천절이 무슨 날인지 잘 모르더라고요. 저 때만 해도 나 때는 말이야 4대 국경일 해가지고 개천절은 다 알고 있었거든요. 요즘에는 좀 그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개천절은 하늘이 열린 날이라고 해가지고 당군 할아버지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북조선을 건국을 했죠. 그런 날인데 요즘에는 관심 없더라고요. 그냥 쉬는 날 개꿀 연차 붙이면 며칠 쉴 수 있음 이 정도로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오늘은 고조선과 좀 관련이 있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베트남의 역사에 대해서 말을 하려고 합니다. 특히 고조선 시대에 베트남에도 나라가 있었어요. 월남이라고 하는 지금 베트남의 시족격이죠. 남비에시라는 남월이라는 국가가 있었어요. 이 남월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어떤 식으로 건국이 됐고 멸망이 됐는지, 또 베트남인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출발하시죠. 네, 그래서 본격적으로 베트남 역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기원전 3세기 말로 가볼게요. 이때 중국 대륙에서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구독자분들도 거의 다 아실 텐데요. 진시 황제가 중국을 최초로 통일했죠. 하지만 그 영광도 잠시 이 전국 시대를 제패한 분이 세상을 떠나자마자 진나라가 급속도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법과 중심의 강력한 중앙 집권 체제를 유지하다 보니까 여러 지방 이 자치단체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으로 치면 여기서 봉기가 일어났죠. 그래서 가장 유명한 분이 황후와 유방, 초안지의 주인공들입니다. 그런데요, 이 초안지의 주인공 2명 말고도요, 곳곳에서 봉기가 일어났었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 베트남의 선조가 되는 조타라는 인물입니다. 베트남에서는 쪼우다라고 부르는데요. 원래 진나라의 남쪽 변경을 지키던 장수였어요. 그런데 나라가 이제 혼란해지니까 내가 이거 한번 왕 해볼까? 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남월이라는 나라를 세우고요. 본인이 왕 노릇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요때가 또 굉장히 비슷한 게 있어요. 우리나라의 고조선이 위만조선으로 변경이 되는 시기입니다. 후고조선이라고도 이제 불리우는데요. 위만이라는 사람이 중국 연나라 출신 인물인데 진나라 통일 이후 혼란을 피해 한반도로 이주를 했어요. 그래서 고조선으로 와가지고 망명을 하고 당시 고조선 왕인 준왕이 그를 서쪽 변경 지역의 수비대로 임명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위만이라는 사람이 세력을 키워서 준왕을 몰아내고 스스로 왕위에 올랐죠. 그래서 이제 고조선이 위만조선으로 바뀌었는데요. 이 조타라는 분도 위만이라는 분과 비슷한 행적을 보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혼란한 시기에 딱 나라를 탈취하는 게 굉장히 비슷했어요. 이 조타라는 분은 기원전 240년경 중국 허베이성 정딩현에서 태어났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어렸을 적부터 군사적 재능과 지략을 인정받은 분이고요. 이게 사실 남쪽이랑은 큰 관련은 없었어요. 완전 이제 자기 끈이 없는 새로운 나라에 와가지고 남방 정복군의 일원이 되었고요. 현재 광둥성, 광시성 지역에 정복을 하는데 큰 공헌을 했습니다. 이 능력을 인정받아가지고 남해군의 현령, 지금으로 치면 시장 정도 되겠죠? 네. 시장, 군수 이런 직함을 받고서 내려온 겁니다. 그런데 진시 황제가 사망하고 그 다음에 뒤를 이은 이세 황제의 폭정으로 진나라가 큰 혼란에 빠졌어요. 중앙정부 통제력이 약화되니까 조타라는 분이 이때다 싶어가지고 남해군을 중심으로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원래 이 조타라는 분이 넘버원은 아니었어요. 진나라 장수였던 이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 부장을 하다가 이 이묘가 세상을 떠나니까 조타한테 요 권력을 넘겨준 거죠. 그래서 남방 3군을 통합해서 국가를 세웠는데 이게 남월국, 베트남 말로는 남비엣이라고 합니다. 좀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비엔남의 거꾸로 된 남비엣. 예. 그러니까 이제 베트남의 정통성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역사적인 그 가장 토대가 되는 나라인 월나라가 이때 생긴 겁니다.
베트남 역사서에 따르면요, 이 조타는 현지인과 같이 상투를 틀고 있었대요. 위만 조선의 위만도 조선인처럼 행동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문화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현지인과 많이 동화된 상태에서 이제 민심 수습을 하고 권력을 쟁취한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스스로를 무왕이라고 이제 부르고 즉위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요. 조타라는 분이 주변 지역 정복해서 영토까지 확장을 했어요. 남월이라는 나라의 수도가 광둥성이거든요. 지금으로 치면, 그러니까 중국 하부 쪽에 이제 중심 지역이랑 그리고 하이난 섬 그리고 베트남 북부 지역까지 확장해가지고 독자적인 통치 체계를 구축했고요. 중국의 행정제도와 토착 문화를 융합해서 자신만의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이분이 굉장히 똑똑한 분이에요. 중국 선진 문물이랑 남방의 토착 문화를 잘 융합을 했는데요. 중국에 있는 이제 철기 기술, 문자, 행정 같은 걸 이제 가지고 오고 또 현지의 풍습이나 문화를 바꾸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도 내가 넘버원이지만 나 비엔남 존중해. 이거 베트남 스타일로 갈 거야. 오빠 베트남 스타일 이렇게 한 거예요. 중국에서 좋은 제도는 가지고 오고 현지 문화는 그대로 유지하고 해가지고 자신만의 나라를 만든 거죠. 왕으로 이제 떵떵거리며 살았습니다. 또 이분이 머리가 좋은 게 진나라가 사라지고 이제 유방이라는 분이 한나라를 새로 창시했잖아요. 이 한나라와의 외교 관계도 잘 유지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나라에 종속된 건 아니고요. 항상 독립성을 강조했어요.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간다. 이런 마인드로. 토착 민족이 락비엣이라는 분들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현지 인들을 이렇게 수습하고 융합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도 요거를 잘 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안정적인 사회를 유지를 했고요. 또 이 남월국이라는 나라가 해상무역을 통해서 경제적 번영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지도 보시면 나오는 것처럼 해안가 주변으로 나라가 이렇게 쭉 길게 형성이 돼 있어요. 당시에는 바닷길이 굉장히 중요한 교통로여가지고 이 남월국이 뭐 지금으로 치면 대만 쪽 혹은 동남아시아 이제 현재 베트남 남쪽 이런 데랑 무역을 하고 심지어 인도까지 가가지고 무역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인재 등용이랑 행정개혁도 잘해가지고 능력 중심으로 인재 발탁을 하고요. 공정한 법률을 제정하고 세금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을 해서 백성들이 남월 인정한다. 너 우리 왕 해라. 이렇게 인정을 받고 통치를 했어요. 하지만 나라가 좋을 때가 있으면 항상 쇠퇴할 때도 있죠. 한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고조 유방이 중국을 통일하고 조타는 한나라의 조공을 바치면서 이제 독립적인 지위를 인정을 받았어요. 특히 이제 유방도 내정을 안정시키고 숙청을 엄청 때렸잖아요. 숙청하느라 사실 이 다른 남방의 조타에게는 좀 관용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유방이 죽고 누가 나오죠? 여태우가 나오죠. 이 여태우가 섭정을 시작하고 굉장히 잔인한 성격이었잖아요. 이분이 남월국의 복속을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조타는 이 명령을 거부하고 스스로 황제로 칭하고 독립성을 강조했어요. 이러다가 이제 한나라가 2대 해제부터 5대까지는 굉장히 많은 왕이 금방금방 바뀌었어요. 이때는 이제 여태우가 섭정을 하다 보니까 지 마음에 안 들면 계속 바꿨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6대 황제, 7대 황제 한무제가 즉위를 하면서 남월국과 갈등이 발생을 합니다. 이 한무제라는 분이 한국으로 치면 광개토대왕 같은 분이에요. 아버지가 내정을 잘 해놔가지고 이제 북쪽으로는 흉노, 서쪽으로는 실크로드, 남쪽으로는 남월까지 정복 전쟁을 하는 군주입니다. 굉장히 군사적으로 강한 분이고 또 이때가 한나라의 최정은성기였어요. 이 과정에서 재밌는 또 일화가 있는데요. 이때 조타는 이미 100세에 가까운 나이였어요. 이분이 굉장히 오래 사셨다고 해요. 역사적으로 이제 써 있어요. 역사서인 한서에 따르면요. 조타는 한나라의 압박에 대응해서 한무제에게 서신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제 서신을 어떻게 보냈냐? 당당함이 좀 줄어들었어요. 왜냐면 이제 한나라가 너무 강하고 소문이 난 거예요. 한나라의 객이면 한무제가 바로 그냥 가가지고 목을 따버린다. 이런 얘기가 이제 전해지는 거죠. 이제 조타분이 무서우니까 감정적으로 이제 호소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분이 이제 얘기를 하시길 나는 이제 100세에 가까운 노인으로 머리는 희고 치아는 빠졌으며 한나라의 황제의 덕을 흠모합니다. 한 번만 봐주십시오.
평화를 유지하고 싶습니다. 완전 항복을 했어요. 거의 이제 조공을 바치는 수준으로 올랐고요. 그러니까 요 얘기를 듣고 한무제가 그래, 노인네 힘들구만. 그래 내가 한번 봐줄게. 인정한다. 그래서 공물 좀 바치면 내가 그냥 너 거기서 왕하라고 해줄게. 요 정도로 이제 해결이 됐어요. 또 이때 북방에 흉노랑 전쟁을 크게 하고 있어가지고 여기에 좀 신경 쓰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나라 입장에서도 일단은 북쪽 오랑캐 몰아내고 다음에 보자. 일단은 봐줄게. 기다리고 있어. 요 정도로 이제 해결이 된 겁니다. 네, 말하는 사이에 또 아메리카노가 왔습니다. 오늘도 저렴한 35,000동짜리 아메리카노 먹는 일꿀배인데요. 네, 구독자분들이 봐주셔가지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한무제에 관련해서 좀 얘기를 드릴게요. 이분이 사실은 왕이 될 쌍은 아니었어요. 유방의 막내 아들의 11번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왕이 계승 사열로는 밑바닥입니다. 사실 왕이 될 상은 아니었는데요. 운이 좀 좋았어요. 운도 좋았고 어머니가 이분이 또 똑부러지는 분이었습니다. 원래는 이제 아버지가 6명의 후궁이 있었고 14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이 중에서 11번째 아들이었으니까요. 사실 굉장히 애매하죠. 애매했는데 그리고 장자인 유영이라는 분이 황태자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한나라에서는 황제가 될 가능성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 황후가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갖고 이 한무제 유철이 황후를 폐위하고 아들 있는 애를 황후로 뽑읍시다.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첫째 아들의 어머니를 황후로 모시려고 했지만 이 황후가 말을 잘 안 들어요. 자기는 이제 이미 황후가 됐다고 생각을 하니까 황제가 내가 죽으면 자식들을 잘 부탁해 라고 했더니 오히려 황제한테 말해요. 왜 내가 배다른 자식들을 잘 봐줘야 돼? 우리 아들이 황태자인데 당신 죽으면 끝이야. 그냥 우리 아들이 황제야. 남편 뭐 돼? 죽으면 끝이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경제 입장에선 기분이 굉장히 나쁘죠. 이 여자가 나 죽고 나면 여태우처럼 하는 거 아니야? 이거 다 내 자식들 죽여버리는 거 아니야? 걱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이랑 속닥속닥을 해서 유리가 아닌 왕지라는 새 황후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유영이라는 황태자가 폐위되었죠. 그러면서 이 유철 한무제가 왕위에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근데 또 요 선택이 탁월했어요. 이 무제가 굉장히 똑똑했거든요. 똑똑하고 여러 가지 시스템 정비도 잘했어요. 한나라가 원래 유교의 나라라고 하잖아요. 이분이 바로 유가를 중국의 국교로 만드는 세계 최초로 유학을 나라의 학문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곽거병, 위청, 이광과 같은 명장들이 많이 배출됐거든요. 그래서 북쪽으로는 흉노 때려잡고 남쪽으로는 남월, 조선 정복했고요. 그리고 장건을 서역으로 보내서 실크로드를 발견하는 등 그냥 뭐 중국사에서 싸움 제일 잘하는 왕 중에 하나입니다. 그 정도로 이제 먹어주는 분이었고요. 또 이분이 연관이 좀 있어요. 삼국지 유비 아시죠? 이 유비가 삼국지에서 입이 닳도록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나는 한나라 중상정왕 유승의 손자이며 누구의 한나라의 황실의 피를 얻은 그런 고귀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내가 한나라를 다시 세우려고 총나라를 세웠습니다. 이렇게 한 거죠. 이 유비가 나는 한나라의 황실의 후손이야 라고 했던 게 이 한무제의 이복형이었던 유승, 자기가 유승의 손자라고 말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대단한 이 정복 왕의 형이었다. 우리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나 끝발 좀 날리는 사람이었어. 지금은 돗자리나 좀 짜고 있지만 과거엔 날리던 사람이고 고귀한 존재야 했던 게 또 여기랑 연관이 있어요. 어찌 됐든 이 한무제란 분이 남월국을 멸망을 시키는데요. 왜 이렇게 됐냐? 사실 조타가 있을 때는 큰 문제 없었다고 했었죠. 그리고 2대 왕제인 문왕 조말 그리고 3대 왕제인 조운기까지는 괜찮았어요. 근데 이제 4대부터 문제가 생기는데요. 3대 국왕인 조운기가
한나라에서 교육을 받았고 한나라 문화랑 친숙했습니다. 그래갖고 결혼도 한나라 여인인 교태우라는 분이랑 결혼을 했어요. 아들이 조흥인데요. 이 왕이 오를 때 나이가 굉장히 어렸습니다. 나이가 어리면 뭐 하죠? 섭정을 또 하죠. 이 교태우가 베트남판 누구겠죠? 여태우랑 똑같습니다. 이 교태우가 여태우랑 비슷한데요. 교태우가 정권을 잡으면서 한나라 쪽을 너무 밀어줬어요. 나 한나라 바라기야. 한나라가 너무 좋아. 한나라의 모든 행정, 문화, 사회, 제도 다 가지고 올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이때 토착민 출신의 재상인 여가가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이제 남아을국에서 오랫동안 권력을 쥐고 있던 귀족 집안이었어요. 이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 굴러들어온 교태우라는 사람이 토착 귀족 세력들을 몰아내고 이 힘을 가지려고 한 겁니다. 이제 겉으로는 한나라의 의복, 언어, 예절 등을 도입하려고 해서 싸우게 됐다라고 하지만요. 뭐 실제로는 권력 다툼이었겠죠. 그래서 교태우랑 조흥은 한나라와의 복속 협상을 진행을 하고 한나라에 나라를 바치려고 했습니다. 이 여가는 이 자식들이 지금 나라를 팔아먹으려고 해? 열이 받은 거죠. 그래서 다른 귀족들과 연합을 해서 저항을 했습니다. 긴장이 고조되면서 서로 이제 제거를 하려고 막 계획을 세우다가 여가가 먼저 반란을 때렸어요. 왕궁을 습격해가지고 교태우와 조흥을 죽이고 조흥의 친동생인 조건덕이라는 사람을 제5대 국왕 허수아비로 임명을 했죠. 그래서 이제 유지를 하고 있었지만 이미 모든 나라의 권력은 여가라는 사람 밑으로 들어갔습니다. 한나라에서는 이 소식을 듣고 옳다구나 했습니다. 이 남월 내가 한번 선보이려고 했는데 잘됐다. 우리 팀 죽였어? 너도 죽어. 해서 이를 빌미로 남월국에 군사 개입을 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대규모 군대를 파견해서 기원전 111년에 결국 이 남월이라는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나라가 직접 그 영토를 통치하게 됐고요. 한나라는 이 남월 영토에 국외군, 한국군이라는 걸 설치를 해서 이때부터 1000년 동안 중국이 베트남을 지배하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슬프게도 이 베트남의 첫 제대로 된 왕조라고 할 수 있는 남월 왕조가 멸망을 했죠. 하지만 이제 남월국의 통치가 베트남 북부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깊은 영향을 끼쳤고요. 베트남 정체성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서에서도 베트남 역사서에서도 이 조타라는 인물을 최초의 왕조를 세운 인물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전통적으로 남월을 자신들의 역사로 여기고 있습니다. 특히 껴왕조 시절에 대월사기라는 이제 책을 보면요, 당시에 이 베트남 왕조들도 남월을 베트남의 기원으로 삼고 그 현지인 때 시절에 대한 우호적인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또 호치민 아저씨 아시죠? 호치민 아저씨도 남월을 베트남의 역사라고 여겼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좀 역사 주류학계에서 남월을 자신들의 역사로 안 보기도 한데요. 왜냐하면 한족과 융합이 돼 있잖아요. 한족이 내려와서 나라를 통치했기 때문에 얘네는 우리 베트남의 역사가 아니야, 이런 느낌으로 이제 다가오고 있기도 하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위만조선을 한국의 역사를 좀 안 보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게 좀 그때그때 결이 달라서 사람들이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 같기는 해요. 하지만 어쨌든 이 나라의 이름조차도 남월, 남비엣이었기 때문에 베트남 역사에서는 큰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이 들고요. 요 얘기 베트남 분들한테 하면 모르는 분들 많아요. 일단 모르는 분이 한 절반, 아는 분들이 절반. 알면 깜짝 놀라죠. 너가 어떻게 남월에 대해서 알아? 남비엣에 대해서 알아? 또 이렇게 한번 지식을 뽐낼 수 있는 시간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베트남 고대 역사인 남월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리고 이 나라를 세웠던 조타라는 분과 그리고 나라의 멸망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는 이 베트남의 처절한 중국 지배 역사 그리고 반란, 요 내용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시도하는 역사 관련된 이야기였는데요. 사실
이 조회수가 잘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워낙 또 약간 가라로 얘기하는 것도 있고 워낙 전문적인 채널이 많아서 좋아하실지는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이런 역사 아시면 베트남을 이해하시는데 좀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드리고요. 멤버십 해주시는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좋은 밤 되시길 바랍니다. 또 찾아뵙겠습니다. 일본 꿀팁 베트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